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2월 7일, 자, 마지막 15주차 강의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입력만 해보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우리가 자산을 구입을 했으니까 어떤 자산이죠? 자, 원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재료의 공급가액이 1,300만 원이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13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지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5월 1일 날에 지급한 선급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자, 이 선급금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면 좋겠다. 그죠? 100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보통예금이 얼마 나갈까요? 1330만원을 지급해주면 1430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9월 9일이고요.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수량 단가는 잘 모르겠고요. 공급가액은 1,300만 원입니다. 자, 공급처는 서울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자, 분계 혼합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 원재료 잘 되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 130만 원 잘 되어 있네요. 우리는 대변만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죠? 우선 선급금을 먼저 뺄까요? 100만 원. 자, 그리고 보통예금 잔여 금액을 빼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요. 자, 10월 8일 당사의 판매 부서는요, 거래처 접대용 근조환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전자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면세 물품이다. 그죠? 면세 물품입니다. 이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요거 알죠? 자, 접대용으로 하게 되면 매입세에 불공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에 불공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어디로부터 공급받았을까요? 자, 제이슨 꽃하원으로부터 받았네요. 자, 근조하안이고요. 공급가액이 8만원짜리네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 쓰는 계정이 미지급금인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차변에 접대비, 그죠? 그리고 판매 부서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8만원. 대변에는요, 미지급금 8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8일입니다. 자, 유형은 우리 면세 물품을 공급받아서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53번 전자계산서. 자, 품목은 뭐죠? 근조하안이라고 돼 있네요. 수량은 하나고요. 단가는 8만원짜리래요.
자, 공급처는 자, 제이슨 꽃 학원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죠. 1. 분계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그럼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코드 잘 보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제 5번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큰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 자, 이 문제에 하나요. 자, 주식회사 두타전자는 과일인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 저는 알겠어요.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통조림 제조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의제 매입세액 요거와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가장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1기 학증신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1기 학증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고, 존표 입력은 생략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입 매출 존표 입력 또는 일반 존표 입력 요거는 무관하다. 자,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부가가치 탭에서 자, 부속 명세서 1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요것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기간이 4월부터 6월입니다. 학정신고기간 다행스럽게 불러온 자료가 하나도 없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요, 우리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 이 공제율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중소기업이고 제조기 때문에 104분의 4를 공제율로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솔청가로부터 자, 5월 31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4월에서 6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상이 되겠어요. 자, 두솔청가입니다. 2020년 6월 10일 날에 우리가 공급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학정 신고 기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가 되나요? 자, 우리 예정신고, 학정신고 모두 다 가능하고요. 학정신고 시에 한도 및 정산을 해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의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원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과 복숭아를 가공을 했다. 그죠? 그리고 통조림을 제조했다. 그죠? 통조림을 제조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빙이 들어왔는지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 계산서 신용카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아니면 농민이 나오게 되면
제거를 하고 다른 것들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입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 1기 예정시 가세표준이 1,500만 원이고 학정시 가세표준은 2천만 원이네요. 자, 요 자료가 왜 나왔냐면 그렇죠. 한도 계산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3번 예정 신고 시에 어이제 매입세액 18만 원을 공제받았대요. 자, 이 자료는 왜 있는 거죠? 그렇죠. 정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자를 선택해 줍시다. 한솔첨가입니다. 요렇게요. 자, 언제 취득을 했죠? 2020년 5월 31일에 취득을 했고요. 어느 증빙을 받았나요? 계산서를 받았고요. 물품은요. 사과를 매입을 했어요. 수량은 1000개였어요. 매입가액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제율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못 넣는다는 거죠. 자,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면 공제율은 104분의 4입니다. 그래서 104분의 4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수는 한 건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솔 첨가입니다. 언제 취득했나요? 2020년 6월 10일입니다. 자,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준표를 받았고요. 복숭아를 샀고요. 수량은 500이고 매입가액은 500만 원입니다. 공제율 똑같다. 그죠? 2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이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한솔첨가든 두솔첨가든 보면 요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 불러오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무시하고 직접 입력을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자료를 우리 화면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가세표준이네요. 자, 1기 예정시의 가세표준은 1,500만 원입니다. 학정신고시의 가세표준은 2천만 원입니다. 요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 한도율 법인에 관련된 한도율은 40%로 정해져 있다. 그죠? 그리고 한도액은 1,400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가세표준은요. 자, 기계 공급가액 500만 원은 제외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학정시 가세표준 2천만 원 안에 이 기계 공급가액 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5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500만 원이 제외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이 가세표준은요. 우리 이 사과와 복숭아를 가공해서 그 매출을 올린 그 가세표준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가세표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단기 매입액은 1,500만 원 자동으로 합산이 잘 되었습니다. 그죠? 1,000만 원, 500만 원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 자, 미니멈 A와 B다. 그죠? 자, 가세표준으로 한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40%를 적용했어요. 3,500만 원에 40%. 그러니까 한도액은 1,4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 매입액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한도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1,400만 원, 우리가 어이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그 공제 대상 금액이 한도에 걸려서 1,4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1,4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고 나면
이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53만 8,461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예정과 확정 신고 시에 적용 가능한 총 금액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죠. 그렇죠. 예정 신고 시에 얼마를 받았다고요? 18만 원을 이미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는 35만 8,461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되었죠? 자, 1기 자, 예정 신고 때 매입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매입가에 곱하기 104분의 4를 해서요. 18만 원을 공제받았대요. 이게 의제 매입세액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2기 확정 신고 때는요. 한도 계산이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정산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도 계산 어떻게 했죠? 한도 계산은 자, 1기 예정 가세 표준과 자, 1기 확정 가세 표준 그러니까 1기의 가세 표준으로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 한도율이 40%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한도 금액입니다. 자, 한도가 1기 예정가 그리고 그냥 씁시다. 자, 1기 예정 가세 표준은 1,500만 원이었고요. 자, 1기 확정 가세 표준은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1기 합계 가세 표준은 3,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1기 때 공제 가능한 총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한도로 해주는 거. 두 번째 산식에 따라 하는 거. 자, 한도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3,500만원 자, 곱하기 40% 곱하기 104분의 4를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3,500만원 곱하기 0.4 곱하기 4 곱하기 나누기 104 하게 되면 538 461원이 됩니다. 산식에 따라 하게 되면 어떻죠? 총 매입액 1,500만원을 매입했잖아요. 그죠? 이 매입액에다가 어떻게 해요? 104분의 4를 곱합니다. 그러면 57만 6,923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제 가능한 의제 매입세액은 한도를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 1가 이중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3만 8,461원입니다. 이게 1기 때 총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 거죠. 자, 그런데 1기 예정 때 의제 매입세액은 18만 원이래요. 자, 2기 확정 때 의제 매입세액은 이거. 자, 1기 공제 의제 매입세액은 538 461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538 461원 마이너스 18만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기 때는
135만 8,461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 어이제맵세 공제 신고서를 보면서 아하, 요렇게 한도 계산을 했지.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식이랑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원래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론적으로 공부를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전산세무는 실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들은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께서 달달달달 외우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산식이 생각한다면 책을 찾아봐서 아, 이렇게 계산했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번에는 음, 읽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두타전자의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아하, 그렇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닫을게요. 요런 말 나오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 탭에서 여기에 나와 있다. 그죠? 몇 월 달부터 몇 월이라고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정보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숫자를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입력하고 그냥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제품 매출이 2억 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이 6천만 원이 있네요. 미발급했네요. 그죠? 중복 발급 안 했으니까 잘했다. 그죠?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야 공급이에요. 영세율이다. 그죠? 자, 5천만 원이고 0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잘했다. 그리고 수출했네요. 수출이니까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세금 계산서는 우리나라 거지 다른 나라 게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 2천만 원 있는데 대손세액은 200만 원이다. 그죠?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네요. 그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가 요건을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자, 매입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를 매입했네요. 자, 1억 5천원치.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요번에는 카드로 원재료를 매입을 했네요. 자,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하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법인카드로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증빙서류가 되겠다. 그죠?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한 거는 잘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점표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증빙을 두 가지 받았어요. 신용카드 매출 점표와 세금 계산서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세금 계산서 위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도 구입을 했네요.
아하, 요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고정자산은 아니고요. 요거는 두 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또 매입했네요. 아하,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거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됩니다. 자, 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로 했대요. 자, 요거 공제세액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국세청 전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발급 명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품 매출이 2억이에요. 세금 계산서다, 그죠? 요거를 좀 줄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2억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세액도 2천만 원. 오케이, 잘 됐네요. 자, 요거 해결을 하였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입니다. 요거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으니까 요거 3번에 신용카드 가세 매출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한 겁니다. 자, 요거 주의하세요.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입력이 완료되었어요. 제하의 직수출액입니다. 자, 요거 기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았죠? 1억 2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이네요. 자, 대손 세액이 중요한 거다, 그죠? 200만 원. 자, 대손 세액 가감에다가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세액이 높아졌죠. 네, 요거 마이너스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400 이렇게 되었다, 그죠? 오케이. 우리 매출 자료는 다 입력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자로 한번 해볼까요? 원재료 매입이고요. 1억 5천이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분,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을 때 넣는 거예요. 일반 매입입니다. 1억 5천. 자, 매입은 이 매출하고 다르게 세액까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 원재료 매입 잘 됐습니다. 자,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액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미수치했다, 그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말고는요, 전부 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안 넣어집니다. 안 넣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안 넣어지면 오른쪽을 보라고 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다, 그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일반 매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800만 원을 여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요것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접대용 선물 세트. 자, 요거 주의하라고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놨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770만 원, 부가치세 77만 원이에요. 여기 금액에다가 자, 1억 5천, 770만 원을 엎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액도
엎어서 입력을 해줍니다. 아이고 1577000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런 다음에 불공이잖아요. 접대용 선물 세트는 매입색 불공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16번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는 쪽을 봐라. 여기 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다 그죠? 자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770만원. 요거 불공 세액은 77만원. 아셨죠?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요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것도 잘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재료 매입입니다. 자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여기 12번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을 봐라. 자 매입이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그죠? 자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럼 38번에다가 우리 얼마를요? 900만원. 세액은 공제 가능한 거니까 9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그죠? 아하 요거 세액을 안 적어줬네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끝났습니다. 자 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로 했다 그죠? 자 우리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직접 하게 되면 만원 빼주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인데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18번 전자신고세액 공제 있죠. 여기에다가 만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우리 빠짐없이 잘 풀어보았어요. 자, 요 문제가 심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도 없고 그러니까 함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 이거 항목마다 다 들어가게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 있으면 풀고, 그리고 시간 없거나 못 풀겠으면 놔두세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은 결산 자료입니다. 자, 신고서 닫을게요. 요런 얘기 나오면 예 누르면 돼요. 자, 결산 자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회계관리 탭에서 일반 존표 입력해서 입력하는 방법, 그를 우리는 수동 결산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을 눌러서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자동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 결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만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이 발생했대요.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하고 전자세액공제액은 자비이익으로 처리하라고 계정까지 다 알려줬다 그죠? 자, 요거 결산 문제는요 15점입니다. 개당 3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요 문제 7점, 요거 3점입니다. 부가치세 문제는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결산은 1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결산 자료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그리고 결산, 이것들은 점수 배점이 꽤 높아요. 요거 15점, 메인 매출 15점, 결산 15점, 합쳐가지고 45점입니다. 아셨죠? 네, 점수 배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맞춰야 돼요.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3교시 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